반갑습니다. 박 원장입니다. 오늘은 간 영양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진료를 보다 보면은 간과 관련된 영양제들이 종류도 엄청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호자분들이 여기저기에서 이제 얻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저한테 질문들을 엄청 많이 하세요. 근데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은 내가 처방하는 약보다 영양제를 더 맹신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이 영양제가 과연 어떠한 역할들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이 영양제가 얼마만큼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이 영양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먼저 영양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한 주먹씩 먹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이게 아이들한테 항상 도움이 될 거냐?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 영양제라고 하는 거는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은 게 아니죠. 그렇죠? 의약 외품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들이에요. 그리고 동물 쪽에서 시판이 되고 있는 영양제들은 사람들에 비해서 관리라던가 아니면은 그 심사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빠꼼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런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효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선 물론 이제 영양제를 먹는 게 안 먹는 거에 비해서 일정 부분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영양제만으로 아이의 건강이 유지가 되고 이 영양제만으로 아이가 가진 질병이 해결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양제를 소개를 할 때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어떤 영양제를 처방하거나 무언가를 할 때 수의사는 과학적 근거에 의해 비교적 보수적으로 효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 어떤 정보를 보호자분들한테 제공을 해줘야 된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영양제를 선택하고 보호자분들이 먹일 때도 필요한 것들,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짚어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되게 많은 종류의 간 영양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은 대부분의 간 영양제들이 사람 그 자료들을 기준으로 해서 동물 쪽으로 넘어온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간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영양제 뭐 있어요?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이게 뭐야 이거? 우루사, 그쵸? 우루사는 유탄이라고 하는 건데, 성분이 쉽게 설명하면은 곰 쓸개에 있는 성분이에요.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실은 저희가 그 치료 목적으로도 우루사는 약물 처방을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영양제로 나와 있는 우루사는 없을 거예요. 사람에서는 이제 간 때문이야라고 하는 그 우루사 그 영양제가 있기는 한데, 전문 의약품으로 약을 처방할 때 나오는 그 용량 자체가 아예 다르거든요. 그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왜 분리가 돼 있을까? 다른 것들은 다 영양제가 다 있는데 가만 보면 우루산 영양제가 없다? 사람 거 빼고 동물은? 왜 그럴까? 그 부작용이 있어서 그런 거야. 우루산은 막 쓰면 안 되거든. 그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처방할 때는 수의사 지시를 꼭 따라야 돼요. 우루사의 가장 큰 역할들 중에 하나는 다른 간약들과 다르게 이렇게 몸에 안 좋은 막 담즙 성분들이 막 있어. 이거를 좀 몸에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좀 너무 이렇게 독성을 좀 없게 해서 배출을 잘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우루사가. 뭐 간을 보호해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롤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루사는 뭐가 있다? 담즙을 배설시키는 역할들을 조금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 쓰면 안 되는 이유는, 만약에 담즙이 잘 안 나가, 막혔어요. 근데 우루사를 쓰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막힌 데가 터져버린다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루사나 이런 거를 쓸 때는 그걸 생각을 하고 써야 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루사는 영양제로 이게 동물 쪽에서 안 나오는 이유가 이런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영양제가 없으니까, 그러면 영양제가 있는 것 중에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게 밀크시슬. 그렇지. 이 밀크시슬이라고 하는 거, 요게 실리마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리마린. 그래서 이게 밀크시슬과 관련해서는 이게 전문 의약품으로 이제 병원에서 처방을 해서 약을 쓸 때도 있지만, 이 밀크시슬은 영양제로도 나와 있어요. 되게 많은 종류의 영양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동물 쪽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영양제, 그거 좀 간에 좀 관심 있는 보호자분들은 다 알지. 사밀린, 그쵸? 사밀린 알고 있고, 젠토닐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헤파젠도 있고, 그 다음에 사메탑도 있고, 그 다음에 글루타맥스, 요런 것도 요새 나오고 있는 영양제들이에요. 여기에 다 기본적인 베이스가 밀크C3 들어가 있어요. 밀크C3 항산화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죠. 자, 그러면 실리마린이라고 하는 밀크C3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실리마린이 가지고 있는 큰 역할들 중에 하나는 활성산소와 관련해서 얘네들을 좀 줄여주고 글루타치온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항산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염증을 조금 잡아주는 역할들도 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섬유화가 되는 거를 조금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사람 자료에 근거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동물 쪽에서 이 역할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대해서는 완전히 입증이 된 큰 규모의 그런 연구들은 아직 데이터가 나온 게 없습니다. 사람 거를 기준으로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효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실리마린 같은 그 밀크시슬은 부작용이 그다지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실리마린이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했던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중에 가장 좋은 성분으로 사용이 되는 거는 실리빈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게 밀크시슬에서는 가장 그 효능이 좋다라고 하고, 요새는 이제 실리포스라고 하는 그 새로운 성분이 나와서 베사메라고 하는 간 영양제는 요걸로 돼 있어요. 사밀린 같은 경우는 이제 실리빈이 주 성분으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SAME라고 SAME라고 돼 있는 이제 요것도 이제 영양제로도 나와 있죠. 물론 이제 요거는 치료제로도 저희가 되게 많이 쓰고 효과가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다고 봅니다. 근데 얘도 영양제로 돼 있는 성분이에요. 그 밀크시슬, 우루사, 그다음에 세미 이런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염증을 좀 잡아주고 글루타치온을 만들어서 항산화적인 역할들을 해주고 섬유화를 좀 막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대체로 좀 비슷비슷한 역할들을 한다라고 보지만 거기에서 조금씩의 디테일의 차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병원 와서 자세히 설명 들으시면 돼요. 자, 일단은 오늘은 간 영양제에 대한 개괄적인 얘기를 좀 이렇게 해봤고, 그래서 혹시 내가 언급을 안 한 게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내가 후속편으로 그거 좀 이렇게 논문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후속편을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각각의 영양제들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